피부에 열상을 주게 됩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을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입니다. 오늘은 해열제를 주의해서 복용해야 되는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열 기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자동차는 엔진이 있죠. 이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작용을 하죠. 그리고 그 냉각수의 열을 마지막 라디에이터가 식혀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각 장기라고 생각을 해보죠. 심장, 특히 심장, 간, 위장, 대장 이런 장기들. 그러면 이것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을 포함한 체액입니다. 체액들이 그 열들을 받아 안아서 마지막 전달하는 곳이 어디냐?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변, 대변, 그리고 호흡입니다. 여기에서 소대변은 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제일 많이 열을 발산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열제는 어느 쪽을 건들까요? 맞습니다. 호흡을 건드려 줍니다. 특히 땀 배출을 통해서 피부호흡을 활성화시켜서 열을 빨리 발산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해열제가 왜 주의를 요할까요? 인서트 페이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 설명서거든요. 설명서를 보면은 과립구 감소, 과립구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감소된다. 다시 말해서 급성 백혈병이 올 수 있다는 소리죠. 혈소판 기능 저하, 출혈 시간 연장. 혈소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피부 쪽에서는 피부 점막암 증후군. 이거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간, 췌장, 신장, 심장 이런 부분에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죠. 주의 깊게 안 읽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치명적인 약 같죠. 근데도 우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해열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열제를 땀내는 약이라고 했죠. 땀을 내는 약은 땀으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몸의 체액들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냉각수의 역할을 하는 체액이 점점 줄게 되면은 역으로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각 장기들이 열을 받겠죠. 그 장기들이 열을 받았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방금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질문이 있겠죠. 해열제를 언제 먹고 또 언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해열제는 땀내는 약이기 때문에 이틀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기준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갈증이 심할 때, 다시 말해서 체액이 많이 손상됐음을 갈증이 표현해 주거든요. 갈증이 심할 때는 해열제 복용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변색이 진하거나 뜨거운 소변을 볼 때, 이때도 체액이 많이 소모됐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밤에 열이 심해지거나 식은땀이 날 때, 이때도 몸에 체액이 많이 줄면서 문제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입냄새가 날 때, 입냄새는 기본적으로 다 날 수 있지만 평소보다도 훨씬 더 심할 때, 이때는 저 안에 심부의 열이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사인이거든요. 이때는 해열제 복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때는 집에서 해열제 복용을 중지하시고 기하면은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원장님들이 체액을 보충하는 링거를 준다거나 아니면 영양요법을 통해서 체액 손상분을 다시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가서 수액을 맞고 나서 땀이 쭉 나면서 열이 떨어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액이 없었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열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그 열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발열을 3단계로 구분했고 그때마다 쓰는 약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했을 때 열 초기에는
혈액순환력이 좋기 때문에 몸은 열을 피부 쪽으로 밀어낸다고 봤습니다. 이때 땅구멍을 열어줘 해열을 돕는 약재를 썼는데요. 이것을 발안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해열제와 같습니다. 이후 열이 지속될 경우 발열에 따른 땀 배출이 많아져서 체액은 줄게 됩니다. 줄은 체액만큼 혈액순환력이 약해져 몸은 열을 피부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열은 몸 중간에 눌러앉게 됩니다. 이 열은 피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피부로 열을 빼는 약을 3분의 1, 다시 말해서 발안제를 3분의 1 쓰고 안에서 열을 삭혀주는 청열제를 3분의 1, 소대변으로 열을 내리는 약을 3분의 1 썼습니다. 이수제와 사아제라고 합니다. 우황창심화는 소변으로 심장열을 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또한 여름의 수박이 열을 소변으로 빼는 천연 해열제고요. 요즘도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응급실에 실려온 고열 환자를 관장을 시켜 열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관장은 의료진만이 해야 하는 전문적 행위입니다. 그래도 열이 지속되면 체액이 많이 줄게 되고 혈액순환력이 약해져 열은 몸의 깊은 곳 심층부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열은 상당히 고열입니다. 이때 피부로 빼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체액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발안제, 지금의 해열제 사용은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줄어든 체액을 보충시켜주는 보음제를 복용시키면서 소대변으로 자연스럽게 열이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음제가 지금의 수행요법이나 영양요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행요법이 없던 옛날에도 열을 3단계로 나눠 각각에 맞는 약들을 지혜롭게 썼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죠? 자, 살펴본 바와 같이 옛날 사람들은 땀을 내는 해열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시점을 열 중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는 체액이 줄 만큼 장기에서 나오는 열을 받아 안았을 때 혈액도 많이 뜨거워져 있겠죠. 그러면 혈액이 뜨거워지면 혈액도 손상을 입고 그래서 혈액학적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을 포함한 체액이 식혀주지 못한 장기들이 염증을 만들어내고 간이나 심장이나 폐나 췌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염증으로 손상이 되어 장기 부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의 경우도 혈액들이 충분히 와줘서 소변이 잘 나갔을 때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는데 체액이 줄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신장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도 같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 후기에는 신부의 열이 강하게 잡힌다고 했죠. 이때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빼야 되는데 억지로 해열제를 통해서 땀으로 빼게 되면은 뜨거운 신부의 열이 피부로 전달돼서 피부에 열상을 주게 됩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을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해열제를 열 초기에만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해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이상 사용할 경우는 정말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열제 종류와 그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다음 시간에는 해열에 약이 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아는 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균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